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에 소속된 김진수라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크립토 관련해서 머신러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얼굴 인식용 퍼지 익스트랙터를 활용한 안전한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 그리고 퍼지 익스트랙터의 개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능 비교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 제안된 솔루션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많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삼성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용자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본인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유출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용자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그 아이디 패스워드로부터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이 유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어세스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모아 툴을 이용해서 당신이 디크립션,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양한 그런 그 웹사이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암호화, 복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키를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서버에서 그 비밀 키를 관리해야 한다면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유출에 대한 위험성까지 있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들고 있어야 된다면 디바이스를 분실했을 경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교체하거나 혹은 다른 멀티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적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기법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실수로 구성된 템플릿에 대해서 에러 커렉팅 코드를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생체 정보 기반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키 관리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지 익스트랙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지 익스트랙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는 제너레이션이랑 리프로덕션이라는 두 가지 서브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바이스와 같이 전면 카메라가 있는 디바이스에 본인의 생체 정보를 입력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밀키와 퍼블릭 헬퍼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퍼블릭 헬퍼 데이터는 추후에 본인의 얼굴을 입력했을 때 동일한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퍼블릭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프로덕션 알고리즘, 두 번째 리프로덕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신이 기존에 생성했던 퍼블릭 헬퍼 데이터에 자신의 얼굴 약간 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입력했을 때 동일한 키를 생성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 생성한 퍼블릭 헬퍼 데이터에 다른 사람의 얼굴, 즉 여기서는 여성의 얼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성의 얼굴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생성했던 비밀 키와 다른 키가 생성돼야 한다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는 오직 그 퍼블릭 헬퍼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만이 그 비밀 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키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헬퍼 데이터만으로는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했던 비밀 키라든지 혹은 생체 정보에 대한 생체 정보를 유출해낼 수 없어야 된다는 요구 조건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퍼지 익스트랙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에는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본인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 별도의 암호화 과정 없이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퍼블릭 헬퍼 데이터와 그 퍼블릭 헬퍼 데이터와 함께 생성된 비밀키로 암호화된 프라이빗 데이터를 함께 올리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순서도가 나와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단말해서 다시 복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된 프라이빗 데이터와 헬퍼 데이터를 단말로 다운로드하고요. 그럼 단말에서는 본인이 얼굴을 입력해서 헬퍼 데이터와 얼굴을 통해서 비밀키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비밀키를 가지고 프라이빗 데이터를 복호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뭐 사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호화해서 단말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헬퍼 데이터는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로부터 얼굴 정보라든지 비밀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해낼 수 없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도 사실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해서 올렸다 암호화해서 내리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가 보호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생체 정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얼굴도 있을 수 있고요, 음성도 되고, 그다음 지문, 그리고 홍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얼굴 인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채라든지 그리고 뭐 지문이라든지 혹은 뭐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정맥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고가의 센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센서가 필요 없이 전면 카메라, 어느 특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만 만족하면 되는 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얼굴 인식을 활용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면 일단 얼굴을 입력하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한 길이, 정해놓은 길이만큼의 실수 벡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실수의 특징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 위의 점으로 매핑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얼굴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0 정도 사이즈의 디멘전을 갖는 실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거치냐면 본인의 얼굴을 넣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피처를 뽑아내고요. 당연히 얼굴 인식이라는 특징에서 입력할 때마다 서로 다른 특징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기존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우수성 덕분에 비슷한 위치로 가게 되어서 그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똑같은 사람임을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실제로 이런 앞부분에 있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 뒷부분에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서 기존의 그 딥러닝 기반이라든지 얼굴 인식에 대해서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려는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그림에도 나왔지만 세 가지 안전성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irreversibility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블릭 헬퍼 데이터로부터 오리지널 바이오메트릭이라든지 그리고 시크릿 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어야 된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버커빌리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생체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생체 정보는 평생 지나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출이 된 경우에는 이거를 리보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도 리보크를 할 수 있는, 즉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언링커빌리티입니다. 언링커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퍼 데이터들 간의 연관 관계를 줄 수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 다양한 사이트에 내 헬퍼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을 때 그로부터 연관 관계가 유출이 되면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지 익스트랙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겁니다. 사실 그림에는 바이너리 에러 커렉션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바이너리 에러 커렉션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습니다. 원래 기존에 노이즈가 있는 혹은 에러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기존의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 부분은 리드 솔로몬 코드, 해밍 코드 등 대략 30년 이상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생체 정보에 해당하는 값을 코드워드로 매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하는 과정,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피처로부터 코드워드 근처의 값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코드워드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실제로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발표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얼굴 사진으로부터 나오는 템플릿이 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수로 구성된 템플릿에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템플릿 자체를 바이너리로 바꿔줘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이후 연구들에서 실제로 그런 어프로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실수로 구성된 템플릿에서 바이너리제이션 단계를 한번 거치고 그 바이너리제이션을 한 이후에 에러 커렉션 코드, 기존에 있던 리드 솔로몬, BCH, 해밍 코드와 같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퍼지 익스트랙터를 설계를 한 거죠. 사실 아시겠지만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러닝을 할 때 사용했던 파라미터들입니다. 이게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그로부터 생성된 파라미터는 개개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뭔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바꾼다는 거를 실제로 현업에서 있었을 때도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왜 거부감이 있냐면 결과적으로 파라미터 튜닝 등을 통해서 정확도를 엄청 올려놨었는데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때문에 그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기존에 앞전에 만들어놨던 얼굴 인식 알고리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의 얼굴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이 없는 그런 알고리즘에 비해서 애큐리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장표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100%, 98%, 99% 정도 되는 수준의 정확도가 80%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때 딜레마가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프라이버시는 필요 없고 오로지 정확도만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은 과연 이렇게 이진화, 바이너리제이션을 하지 않고 에러 커렉션 코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수로 구성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 스페이스에서 바로 코드워드 스페이스로 가게 되는 그런 설계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기존에 있던 모든 에러 커렉션 코드는 실수가 대상이 아니라 바이너리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설계를 약간 변형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는 만들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기법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페이스 레코그니션 알고리즘과 굉장히 잘 조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앞전에서 나와 있었던 그 바이너리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너리 스페이스, 즉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스페이스의 코드워드들을 정의해서 펼쳐 놓으면 됐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유니스피어 위에 코드워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워드들을 찍는 거는 그냥 아무데나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찍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코드워드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헬퍼 데이터로부터 프라이버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드워드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라든지 공격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유니스피어 위에 찍은 코드워드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증을 해서 들어왔을 때도 거리가 유지가 돼서 애큐리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인코딩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게 된다고 하더라도 디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게 되면 알고리즘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데 굉장히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코딩도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얼굴에서 실수로 구성된 이런 그 템플릿을 유니스피어 위에 따른 어떤 시크릿한 코드워드들로 보내는 과정의 설계의 기법입니다. 회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멘전을 저희가 4로 잡았을 경우에는 1로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만 구성된 코드워드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워드들의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수조사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를 조금 더 늘리고 유니스피어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1이 되는 코드워드들을 아래쪽에 나와 있는 C2라고 돼 있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크기가 1이 되는 코드워드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조금 더 포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알고리즘은 프로텍트 알고리즘과 베리파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왼쪽 알고리즘 1에 보시면은 입력값은 템플릿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체 정보, 실수로 구성된 생체 정보고요. 아웃풋은 생체 정보로부터 프로텍트 알고리즘을 거친 어떤 그 동일한 길이의 실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ample이라는 거는 코드워드들을 샘플하는 기법인데요. 그 샘플하는 코드에서 첫 번째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그 코드 워드에 해당하는 값으로 실제 템플릿을 보내주는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HRMG, Hidden Rotation Matrix Gener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연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드워드들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단순 템플릿에다가 기존의 방금 HRMG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매트릭스를 단순히 곱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파이 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이런 매트릭스와 새롭게 입력된 템플릿에 대해서 곱해주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존에 정해놨던 코드워드 근처로 그 값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나왔을 때 기존의 코드워드들로 매핑해주는 최종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베리파이하는 과정까지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코드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수식이 나와 있어서 다들 어리둥절하실 텐데요.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1이 되는 그런 코드워드들을 찍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들은 디멘전이 n이 되고요. 디멘전이 n이 되는 실수 유니스피어 위에 있는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usample 알고리즘 먼저 보겠습니다. 샘플을 하는 과정은 실제로 유니스피어 위에 코드워드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내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루트 알파분의 1 값으로 랜덤하게 구성이 되는 코드워드들을 쭉 다 뽑아내서 갈 거고, 이런 코드워드들을 이용해서 실제 전체 코드워드들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알고리즘 3으로 디코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디코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텍트가 돼 있는 알고리즘과 실제로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 입력된 얼굴 데이터와의 거리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식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번, 2번, 3번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요구 조건에서 실제로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디코드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 알고리즘이 그런 우수성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 레코그니션 알고리즘,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스 레코그니션 알고리즘을 저희는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크페이스, 이게 어떤 거냐면 애디티브 앵귤러 마진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딥러닝 기반의 페이스 레코그니션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현재는 그 니스트에서 페이스 레코니션 벤더 테스트에서 소타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 성능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됐던 유클리디안 로스 펑션을 앵귤러 로스 펑션으로 바꿔서 함으로써 이제 성능을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원래 오리지널 소프트맥스 로스의 경우에 보면 노란 색깔과 핑크 색깔이 굉장히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앵귤러 매트릭을 이용해서 소프트맥스 로스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의 오리지널인 경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아크페이스가 개발을 한 거고요.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퍼지 익스트랙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저희가 세 가지를 썼습니다. 세 가지를 썼는데 지금 여기는 두 가지만 썼는데요. CMU에서 멀티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 알고리즘에서 성능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75만 개의 얼굴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다른 세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가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FE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얼굴 사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이 CMU 멀티파이 데이터셋의 한 종류이고요. 오른쪽은 FEI 데이터셋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현한 결과입니다. CMU 멀티파이로 구현을 했을 때 기존의 TBN 19년도에 나온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웍입니다. 제로샷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프리비어스 웍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255 디멘전의 바이너리 혹은 1023 디멘전의 바이너리로 바꿔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81.4, 81.2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81.4와 81.2가 의미하는 바는 위에 TA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rue Accept Ratio라고 해서 실제로 같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인증이 제대로 될 확률입니다. 대략적으로 5번 정도 수행을 하면 한 번 정도는 실패하는 결과인 거죠. 이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너리제이션을 하면 이게 퍼포먼스가 실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실험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데이터셋에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저희 알고리즘은 위에 바이너리로 돼 있던 것과 다르게 리얼 넘버 512 디멘전을 썼습니다. 그 경우에 똑같은 비슷한 false accept ratio에 대해서 98.95, 99.96에 해당하는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 아래쪽 있는 부분은 FEI 데이터셋과 칼라페렛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웍들과 비교를 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바이너리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저희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장표의 세 번째 열을 보시면 원샷, 멀티샷, 제로샷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샷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증하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삼성 단말에서 인증을 하는데 등록하는 과정에서 제 얼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좀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웍 대비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얼굴 인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알고리즘이 우수성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솔루션이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퍼더 웍으로는 사실은 단순 싱글 사용자에 대한 인증보다는 멀티 사용자에 대해서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은 사용자 얼굴뿐만 아니라 사물이라든지
혹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인증 수단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비슷한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